지금 미국 반도체 공장들이 수율 9.1%로 붕괴했습니다. 한국에 100% 관세를 부과한 지 불과 3주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미국은 자국 공장 운영권 70%를 한국에 넘겼습니다. 관세 전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미국 백악관 산업전략위원회의 수석 분석관 이선 워커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제 책상 위로 떨어진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발표 후 10일 동안 예상했던 반응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부 항의도 대사관 면담 요청도 언론 성명도 없었어요. 제 손가락이 펜을 두드리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지난 4년간 우리가 성공시킨 압박 시나리오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중국 태양광 패널, 일본 자동차 부품, 독일 철강제까지. 관세 발표 후 보통 사흘 내로 협상 테이블에 나왔던 선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죠. 침묵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마르타 슈미트 분석관이 제 옆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 정부 공식 채널에서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조용한 건 계산 중이라는 뜻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2시 대통령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성공 사례를 정리하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어요. 관세는 언제나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대통령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저는 90일자립 시나리오 보고서를 펼쳐들었어요. A사 용지 20장에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쌓아온 모든 성공 공식이 담겨 있었죠. 대통령님, 관세 유지 시 90일 내 완전 자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되어 있었어요.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들이 확신을 뒷받침해주고 있었거든요. 텍사스 공장 가동률 80%, 애리조나 신규 라인 3개월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며 물었어요. 근거는 확실한가? 저는 즉시 답했죠. 이건 이미 한 번 증명된 시나리오입니다. 2018년 중국 압박 때와 동일한 패턴이에요. 마르타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 의존도 60%에서 10%로 낮추는데 80일이 걸렸습니다. 현재 한국 의존도는 40%니까 더 수월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꿈틀거렸어요. 한국의 침묵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보통은 뭔가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창밖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제 불안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관세를 유지하겠다. 대통령의 결정이 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90일 후에는 한국 없이도 충분할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마르타가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 쪽에서 정말 아무 연락도 없나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아마 포기한 모양이야.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한국의 침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관세 발표 12일째 화요일 오전 9시 제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동시에 온 통보문이었어요. 단 4줄짜리 간단한 내용이었죠. HBM 및 서버 메모리 현물 공급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격 인상도 협상 조건도 아닌 완전한 중단이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보는 거였죠. 마르타가 제 옆으로 달려와서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동일한 통보가 갔습니다. 효력은 즉시 발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난 4년간 봐왔던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은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줄이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아예 차단해버리다니요. 이건 거래가 아니라 차단입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협상할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았네요. 오전 10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주요 테크 기업 CEO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어요. 구글 CEO가 먼저 입을 열었죠. 현재 재고는 21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AI 학습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존 CEO도 비슷한 보고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확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신규 주문 물량이 전부 취소됐어요. 제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이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상무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분석관, 이런 상황을 예측했나?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완전 중단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죠.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90일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기만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라는 걸 말이죠. HBM 공급 중단 사흘째, 제 책상 위로 쏟아지는 보고서들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오전 8시부터 받기 시작한 긴급 보고들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구글에서 왔습니다. 현재 HBM 재고 14일분 확인됐습니다. 예상보다 일주일 짧아요. 제 손에 들린 커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처음 보고받았던 20일과는 전혀 다른 숫자였거든요. 마르타가 급하게 달려와서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해요. 12일분 남았다고 하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당황스러움이 떠올라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픈 AI에서 온 긴급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GPT 모델 학습이 10일 내 중단될 예정입니다. 대안이 없으면 서비스 축소 불가피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AI 업계 전체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곳이 막히니까 전체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멈춰가고 있었죠. 오전 10시 엔비디아 CEO와의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어요. 그의 첫마디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줬습니다. 칩이 멈추면 사고도 멈춥니다. AI 개발이 완전히 정지돼요. 아마존 웹서비스 책임자도 비슷한 경고를 했어요. 클라우드 고객들이 벌써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제가 회의실을 가득 메운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고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90일 계획은 여전히. 그때 마르타가 제 말을 끊었어요. 이선, 텍사스 공장에서 연락 왔어요. 시험 생산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녀의 표정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어요. 불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텍사스 공장에서 온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적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율 9.1%. 이게 맞나요? 제가 마르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어요. 3번 확인했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오하이오 모든 공장이 비슷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90일 계획의 핵심이었던 대체 생산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어요. 한국 공장들의 평균 수율이 94%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공장이 아니라 그냥 전시장 수준이었죠. 오후 2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상무장관이 제게 물었어요. 분석관, 이 수율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나?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국 물량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지난 4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자립 능력이 허상이었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장과의 화상통화에서 더 절망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장비는 최신이지만 공정 변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요. 마르타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공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비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노하우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공장이 아니라 전시장입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상무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대안은 뭔가?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율을 올리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해요.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90일이 아니라 1년, 그것도 불확실한 1년이었죠. 제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 측에 협상을 제안해 볼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12일간의 침묵 끝에 나온 완전 차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수율 참사 이틀 후, 마르타가 제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선, 이걸 봐야 해요. 공정 변수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 공장이 통제하는 공정 변수 312개, 한국 공장이 통제하는 공정 변수는 12,000개가 넘었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MIT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3개월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격차가 상상 이상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이 쌓아온 미세 조정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공장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껍데기만 만든 거였죠. 오후 3시 대통령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대통령님, 공정기술 격차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대통령의 질문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우리는 312개 변수를 설정했고 그들은 12,000개 이상을 통제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숫자가 주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상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놓친 변수가 10,000개 가까이 된다는 건가? 맞습니다. 제가 답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온도, 압력, 습도는 기본이고요. 장비 진동, 공기 순환, 심지어 작업자의 움직임까지 계산에 넣더라고요. 마르타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40년간 이 변수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최적화해왔어요.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인 거죠. 대통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리나? 저는 정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10년에서 15년 정도요. 우린 중심이 아니라 의존자였습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침울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건 공장 건물과 장비뿐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사무실에 홀로 남아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12,000개 변수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공정 변수 보고서가 나온 지 사흘째, 한국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오전 9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발표한 성명서였어요. 미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합니다. 제 손에 들린 커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상했던 협상 카드가 아니라 아예 판을 엎어버리는 선택이었거든요. 마르타가 급히 달려와서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그녀가 가리킨 조항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국 내 모든 생산 장비와 기술 자료는 자동 파기됩니다. 압류나 몰수 시도 시 즉시 실행이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었습니다. 보통은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였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오전 11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무장관이 제게 물었어요. 이 조건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저는 법무팀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답했습니다. 네, 모든 계약서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어요. 상무장관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 마르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했습니다. 심지어 엔지니어들도 모두 철수 명령을 받았어요. 이 공장은 허가받아 쓰는 겁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사실은 빌려 쓰고 있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추가 조건을 제시해 왔거든요. 기존 재고도 모두 반납하거나 파기할 예정입니다.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에요. 대통령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협상 여지는 전혀 없나?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로서는 그들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대책회의가 이어졌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고 판 자체를 잠가버린 거였습니다. 압박도 협상도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상대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텍사스 공장에서 온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떠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우리 몫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312개 변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한국 철수 발표 일주일 후 제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대통령 수석보좌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분석관, 긴급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최종 협상안을 보내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짜리 간단한 문서였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권 이양 및 수익 배분 조건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마르타가 제 옆에서 문서를 함께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운영권 70%, 수익 배분 50대 50. 이건 협상이라기보다는 조건부 구제에 가까웠습니다. 오후 2시 마지막 대통령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측 최종 제안을 검토한 결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대안은 정말 없나? 대통령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AI 기업 재고가 내일이면 완전히 바닥납니다.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어요. 상무장관이 씁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공장인데 우리가 소수 지분만 갖는다는 건가? 마르타가 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돌아가니까요. 한국 측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운영은 그들이 하고 우리는 건물과 인프라만 제공하는 거였죠. 수익도 반반이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그들 것이었어요. 이 조건을 수용하면 언제부터 정상 가동이 가능한가요? 대통령이 물었을 때 저는 한국 측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20일 내 수율 94% 달성 가능하다고 하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1년 걸려도 못할 일을 그들은 3주면 해낸다는 거였거든요. 기술력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할 줄은 몰랐어요. 대통령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용하자. 다른 선택이 없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3주 후 텍사스 공장에서 기적 같은 보고가 왔습니다. 수율 94.2% 달성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이 돌아온 지 18일 만이에요. 제 손에 들린 보고서가 떨렸어요. 우린 중심이 아니라 의존자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관세로 압박하려던 우리가 결국 생존을 위해 주인을 바꾼 셈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공장은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힘은 칩을 만드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해외 이야기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축파였습니다.